そのことが今進みつつあるときに真相究明委員会が解散すると、それらのことが全て中断され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んですね。 규명위원회의 해체가 임박해오면서 국회 일각에선 활동 시한을 연장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의 과거사를 이제 활동 시한을 과거 정부의 일로 생각하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적게 갖지 않나.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저는 그걸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당사자인 우리 참 조상들의 우리 참 강제 동원된 그분들을 찾는 노력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중국 천진에 있는 혁명열사 기념관입니다. 국경의 자금성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시설에 일제 강제 노역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태평양 전쟁 직후 중국 정부는 일본과 함께 강제 노역 희생자 유골 발굴 작업을 벌여 2,000여 구를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和一些日本的那个民间友好人1世纪开始查找骨灰，慢慢的分了9次，依次运送回国了。 기념관엔 강제 노역자들의 당시 모습을 재현한 모형들이 전시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모형엔 중국인들을 끌고 갔던 일본의 전범기업 35개와 135개 작업소의 위치가 지역별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这也是为了体现中国劳工在日本的时候如何从事超体力的劳动的一个情形，为了体现这个。 광장엔 별도의 기념탑을 세우고 유골을 찾지 못한 노역자 6천여 명과 해당 전범기업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홋카이도 슈마리나이 댐 근처에 있는 작은 암자.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한국인 강제 노역자들을 기리는 사실상 단 하나뿐인 기념관입니다. 이곳 댐을 건설하기 위해 끌려와 희생된 3,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기리기 위해 도노히라 스님이 혼자 사제를 털어 만들었습니다. 今までこの資料館を維持する上で、韓国政府あるいは日本政府からの何らかの支援というのはございましたか？それは残念ながらありません。 이 전시관은 본래 댐 공사 현장에서 숨진 50여 명의 한국인 노역자 시신이 모셔진 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더 이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長期にわたってしかも建物は修理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かいろんな変化も生まれてくる。そうなるとどうしても大きなお金が必要になってきたり。 이번엔 홋카이도에 있는 강제 노역자 묘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국인 강제 연행 사건 써 있네요. 중국인 강제 연행. 중국인 노역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위령비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 노역에 희생된 한국인에 대한 흔적은 어느 위령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地元私たちの中でも中国人あるのにどうして朝鮮の人はないんだろうと、なんとかあ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のを立てようじゃないかという意見が出てますから、もちろん自分たちもやりますけども、韓国政府の方からね、日本政府に対して何らかのアクションあ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 강제징용자 문제에 무관심하기는 한국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0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면 머릿 기사로 한국 징용자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감춰왔던 한국인 강제 노역자 4,700여 명의 연금 납부 기록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노역자들의 연금 납부 기록을 한국에 넘긴 것은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이로써 개인의 징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노무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관여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노무동원자의 강제동원의 진상규명의 실체가 이제 밝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작 한국의 신문들은 이 기사를 통합면 구석에 작게 다루는 데 그쳤습니다. 내용도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며 아사히 보도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었습니다. 일부 주요 신문들은 아예 관련 기사를 싣지도 않았습니다.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일 저녁 메인 뉴스에선 MBC만 뉴스 후반부에 리포트를 했을 뿐
KBS는 2문장짜리 단신으로 짧게 보도했고 SBS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정신대와 99엔 문제를 추적해서 최초로 보도한 건 역시 국내 언론사가 아닌 아사히 신문이었습니다. 今年が併合、日本が韓国を併合して100年という年ですから、で、正直こういった未払い賃金とかこういった問題があるっていうことすらまだ日本では十分知られていない状況ですから、まずそれを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のが。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한국 정부와 언론이 강제 노역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일본 정부의 고렴치한 태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韓国の人も強制連行の話っていうのはどのくらいが知ってる人なのか、知らない人たちも結構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ね。韓国政府として日本に対して何らかの要求や問い合わせをする、そういう形がやっぱりないと、いくら韓国でいろいろ問題になってても日本には公式に伝わってこなかったらこれの問題が切れますから。 더구나 일본에서 처음으로 집권한 민주당이 과거사 해결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인 만큼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에게 과거사 해결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鳩山さん意見は私どもも含めて過去の問題を直視しようというのが基本的な考え方ですから、これから本格的に動き始めるという状況です。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 작년 12월 31일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싸우다가 합의를 못해 결국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삭감된 예산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돌아올 예정이던 일제시대 강제징용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가 제대로 열려서 파행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그대로 예산 통과가 된 겁니다. 1억 6,900만 원. 2억도 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억울한 원혼들의 60년 만의 귀환을 무산시킨 국회. 그게 2009년 마지막 날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김경호 기자,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유골 봉환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일본에서 유골을 돌려주고 싶어도 우리 쪽에는 대화 창구조차 없고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인데요. 국회와 정부, 이 일에 왜 이렇게 무심한 겁니까? 왜 유골 봉환 예산을 삭감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었는 줄도 삭감되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국당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아마도 나라 잃은 서울음에 사무쳤을 겁니다. 나라를 되찾긴 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들의 원통함을 되돌아보고 어루만지는 작은 수고조차도 외면하고 귀찮아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국가의 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